수도 없으니까. 그러니까요.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오늘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조은석 특검팀에서 국민의힘 계엄 그 해제 방해와 관련된 전담팀을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일찍이 그 추경호 나경원하고 그 통신 기록 조회해가지고 예, 인요한 등 통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여기에 보면 쭉 그 12월 3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윤석열이 누구랑 통화했는지가 표가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추경호 의원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? 핵심이에요, 추경호. 네. 왜냐면은 이게 지금 무슨 혐의냐면 내란과 관련해서 주요 임무 수행자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란 수괴가 윤석열이가 있고 밑에다가 이제 일을 나눠주는 거죠. 그러면 네. 누구? 김용현 군을 다 총괄해라. 그리고 최상목 뭐 재정이든 이런 거 챙겨라. 한덕수 국무회의 뭐 이런 식으로. 네.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또 내란과 관련된 기획을 했던 사람들이 또 안보실 비서실에 수두룩 빼빼 할 겁니다. 그럼 마지막 남은 하나의 키가 뭐냐면은 저 국회 누가 막을 거냐.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이 있는데 그 계엄 해제 요구권을 당연히 국회가 행사할 게 뻔하잖아요. 네. 그럼 저거를 누군가는 방해해야 된다. 그럼 그거를 총대맨 사람이 추경호죠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사전 모의 여부. 그렇다면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. 네. 형량도 높습니다.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추경호에게 수사되는 것은 미리 알았는지 여부. 네. 그리고 미리 알아서 어떠한 명령을 지시하달 받았는지 여부. 그리고 그걸 실행했는지 여부인데 그날 굉장히 이상했던 게 5번이나 그 계엄의 날에 밤에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에 장소를 5번이나 바꿔요. 그러면서 이제 계엄 해제 요구를 사실상 회방하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뭐 이거는 직접적인 내란과 관련된 혐의의 피의자로 이거는 뭐 수사할 수밖에 없고 과연 추경호만이냐. 네. 내지는 그 원내 지도부 또 개별적으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계엄 있기 전에 한 번 또 관저에서 만났다고 하거든요. 네. 그럼 그때 또 역할을 부여받은 건 없겠느냐. 네. 이 부분까지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사실상 와해 수준으로까지 그럴 조사나 거예요. 수사 대상이 늘어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. 맞습니다. 추경호 의원, 김재원 의원, 인요한 의원, 나경원 의원 뭐 지금 그 명단으로 거론된 국회의원 수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되기 맞습니다. 때문에 국민의힘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. 상당히 어렵죠. 전반적으로 내부에서도 이거 이래서 돌파가 되겠나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종의 뭐라 그래야 돼? 개파 싸움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당파 싸움, 당권 싸움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 발음이 좀 저는 네. 개파 싸움이 아니라 네. 개판 싸움. 개판 싸움이다. 네. 예. 관련해서 윤희숙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 있는데요. 잠깐 들어보고 계속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. 탄핵의 바다를 건넌다, 당 구조 혁신을 한다.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당이 탄핵의 바다를 건넜나요? 더 이상 사과할 필요도 없고 반성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, 탄핵의 바닷속으로 다시 꽉꽉 머리를 눌러 넣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인적쇄신 영순이에요. 자, 인적쇄선 영순이라고 했는데 저 말을 받고 또 되로주고 말로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제 나경원 의원입니다. 그리고 장동혁 의원도 거칠게 항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. 언제까지 우리가 사과만 할 거냐, 뭐 사과 전문당이냐,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어디로 갈 걸로 보세요?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사과는 제대로 한 적 당신들이 있냐라는 취지예요. 네. 제대로 진정성 있게 사과하지 않았고 사과하는 것만으로도 되지도 않아요. 그런데 인적쇄신에는 선을 그었는데 그것도 못하겠었다고 장동혁, 나경원 두 사실상 당권 주자가 난리쳤었던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인적쇄신 영순이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얼마나 또 울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. 혁신위는 비대위 산하에 있고 비대위에 승인이 없으면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당원 당규를 고치기 위해서는 또 그 절차가 있는데 반발을 하는 거예요. 사과의 시음만 꺼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얘기합니다. 원팀이어야 된다. 지금 원팀이 아니어서 국민의힘이 어려워졌나요? 아니요. 개헌과 관련해서 탄핵 국면에서 원팀이었고 국민 눈높이와는 완전 정반대로 가는 원팀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한 보수 농객도 과거에는 농담처럼 야 국민의힘 이런 정당은 문 닫게 해야 돼라고 웃으면서 했던 말이 이제 정색하면서 하게 되는 국면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저는 이 현실을 자초한 건 본인들이다. 그리고 답을 몰라서 헤매고 있나요? 아니요. 답은 너무 잘 알아요. 본인들 기득권 때문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. 자기들 욕심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당이 얼마나 위기예요. 임종득 의원 지금 압수수색하니까 빨리 와라. 107명 중에 23명인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. 네. 송원석 원내대표 자리 뜬
하니까 다 그냥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 아닙니까? 그 정도 원팀도 아니에요. 지금 국민의힘은 답을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그런다는 게 더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요. 어떻게 보세요?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뭐 윤석열 씨가 절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누구 폭행한 것도 아니고요. 이건 지금 내란이란 말이에요. 내란. 그 내란이라는 두 글자가 가지는 의미가 안 와닿는다면 국가 반역죄에 네.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단 말입니다. 그리고 시민들에게 총칼을 겨눈 범죄인 거예요. 네. 근데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? 이거 수사하면은 뭐 보복이 돼요?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계속 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건데 저는 이게 뭐 참 성경에 나오는 말을 여기 적용할 내용은 아닌데 그냥 제가 표현만 빌리자면 과연 국민의힘 안에서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집니까? 그게 성서에서는 이제 누구도 누구를 뭐 비판할 자격이 없으니 이제 본인을 돌아보자 이런 내용인데 여긴 제가 그냥 표면만 빌리자면 네. 아니 국민의힘 안에서 누가 누구한테 돌을 던져요 지금? 아니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혁신의 칼을 들 자격이 있습니까? 아니 저분도 혁신 대상 아니에요? 그러니까. 네.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누가 누구한테 나가라고 합니까? 본인은 그러면 혁신 대상 아닙니까? 그 최혜병 그 묘비에 가서 손으로만 닦고 나와가지고 최혜병 특검법 필요하다고 한 사람이 표결도 안 들어가고. 그러니까 이게요. 지금 네. 국민의힘은 107명의 의원 전원이 다 지금 사실은 정계 은퇴를 해야 이게 해결이 될 일이고요.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는 말은 다 맞아요. 다 나가라는 말이니까 네. 다 맞아요. 다 나가야 돼요. 근데 이거를 가지고 하나의 집합적인 컨센서스를 만들 수가 없다. 결국은 당이 문을 닫아야 끝나는데 문 닫는 것도 우리가 셔터를 내가 내려야 닫잖아요. 셔터 내릴 힘도 없는 정당이에요. 스스로 문도 못 닫아요. 저럴 때는 외부에서 네. 저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고 저는 청산인들이 좀 필요하다. 저도 그 청산인 중에 한 명이고 네. 또 특검도 그 하나의 도구가 지금 되는 것이고 또 국민들의 심판, 선거로 인한 심판도 이제는 임박했다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저분들이 자기 희생이라는 거를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타의에 의해서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봅니다.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봐요. 예. 그 정규재 논설위원 있지 네. 않습니까? 정규재 논설위원이 이제 지난 주말에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오찬하고 오찬을 함께 했는데 조갑재 대표랑 오늘은 쌍권이 나가야 된다. 그러니까 마치 이제 쌍권이 이 당의 가장 어떤 보수 정치를 맡고 있는 뭐 핵심 상징인 것처럼 걸로 됐죠. 얘기를 네. 했고요. 근데 잠시만 예. 저는 정규제 주필 같이 진단하는 거에 저는 반대합니다. 음. 마치 싼 것만을 특정하잖아요. 네. 쌍권은 정계를 떠나라. 그러면 싼 것만 떠나야 되냐라는 의문이 저는 남아요. 그러니까 싼 건 당연히 떠나야죠. 그거 뭐 전 국민이 아는 얘기 뻔한 얘기를 방송 나와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싼 것만 잘못이 있냐라는 겁니다. 물론 저게 우선순위를 해서 뭐 하자라는 취지일 수는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데 모두가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누구만을 특정해서 물러나라는 저런 식의 논리가 작동하는 하는 국민의힘 안에서는 뭐 전혀 저는 가망이 없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지금 보면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내 탓 공방을 하고 있어요. 홍준표 시장도 SNS에 글을 올려서 당을 망치고 보수를 망치고 나라를 망친 주범은 윤석열, 김건희, 한동훈이다. 그리고 자기는 또 빠져있네 또. 정진석, 쌍권 여기도 쌍권 등장합니다. 쌍권. 그리고 윤핵관 가짜 뉴스로 부추긴 틀튜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서로 막 책임 공방, 그러니까 누구 하나 스스로 내 탓이오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. 근데 저 그러니까요. 말을 한 홍준표 전 시장 있잖아요. 네. 막대한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. 저분이 막대한. 내란이 한밤에 해프닝이라면서요. 네, 막대한 그러니까. 책임이 있는 분이에요. 맞습니다. 자, 그 속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. 해병 특검에서 지금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소환 방침을 세웠다는 겁니다. 그러나 아직 일정은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요. 그 이번 주에 이충면 외교비서관, 왕윤종 안보실 3차장도 지금 소환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상당한 속도를 좀 내고 있고요.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란 특검에서는 드작사 포함해서 군사 관련된 장소 무려 24곳에 대한 압수수색 현재
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상당히 많은 뉴스가 쏟아질 그러니까요. 것 같아요.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일일이 다 챙겨드리지 못해서 송구할 정도로 상당히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요새 뉴스를 잘 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께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함께 해주실 때 더 큰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현장을 뛰는 그런 언론 매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날 더운데 또 오늘부터 네. 비가 또 많이 온다는데요. 네. 늘 건강 유의하시고요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